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나도 읽은 것처럼 다 떠먹여주는 책방송 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의 피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화성 남자 금성 여사 5번째 방송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편까지 하게 될지 잘 몰랐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할 얘기가 참 많아져서 벌써 5번째까지 왔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할 정도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싶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존 그레이 박사 인생 이야기랑 또 그 전부인인 바바라 디 엔젤레스 얘기를 좀 들려드렸잖아요. 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존 그레이 박사가 그 바바라 디 엔젤레스를 얘기한 게 또 있어요. 이제 존 그레이 박사는 바바라 디 엔젤레스가 첫 번째 결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바라 디 엔젤레스는 5번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책을 또 읽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남자도 여자만큼 사랑받고 싶다란 책이에요. 예, 이 책이 나온 게 98년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존 그레이 박사 책보다 한참 후에 나왔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또 읽어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그 책의 논점은 남자도 여자와 같고 여자도 남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조였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바바라 디 엔젤레스는 첫 번째 결혼이 5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도 그 남자들한테 자기가 그동안 뭐 솔직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존 그레이 박사의 관점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두 사람이 그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의 생각 차이는 크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 이 바바라 드 엔젤레스가 존 그레이 박사 말대로 라면 굉장히 그 남편한테 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스케줄 챙겨주고 그래서 존 그레이 박사가 자기 너무 그 싫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바바라 드 엔젤레스는 부부 사이에서 자기가 잘못을 하면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해요. 이게 존 그레이 박사의 얘기예요. 예, 무릎을 꿇고 빌고 자기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녀한테 항복한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럴 정도로 바바라 드 엔젤레스는 굉장히 존 그레이 박사한테 잘했고 존 그레이 박사는 아마도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된 게 남녀 차이를 더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똑같은 걸 겪고도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그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재혼을 하면서 저는 정말 남녀가 굉장히 다르다 이런 쪽으로 깨달음을 얻은 편이고요. 바바라 드 엔젤레스는 계속 그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남자 여자는 같다를 깨달은 것 같아서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고도 참 관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바바라 드 엔젤레스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거를 제가 책 2권을 읽으면서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바바라 드 엔젤레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에 나온 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존 그레이 박사 얘기보다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인 존 그레이 박사는 조금 더 여자를 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인 여자
바바라 드 엔젤레스는 남자를 더 위해줘야 된다라는 관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덕분인지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조회 수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두 번째 방송인가 그때쯤에 구독자가 6명이 됐다고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두 배가 돼서 구독자가 12명이 된 거예요. 와, 너무 기쁜 일이죠. 예. 그리고 또, 진짜 자기가 읽은 것처럼 써먹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방송을 했던 원래 취지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도 읽은 것처럼 수다 떨고 또 아는 척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읽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기사 얘기 기억나세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어떤 기사가 여행을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말하자면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다가 다시 이제 여행길을 떠났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어디선가 공주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용이 이제 또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칼을 휘두르려는데 공주가 그 기사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검보다는 올가미를 쓰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남자한테 공주는 남자한테 올가미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용법까지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용은 죽고 마을 사람들도 환호성을 질렀대요. 근데 축하 파티에서 그 기사가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랬다가 또 이제 여행을 떠나서 또 돌아오려는데 공주가 여행을 떠나니까 올가미를 가지고 가라면서 막 당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보니까 또다시 이제 성에 공격을 받고 있고 공주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막 칼을 들고 가려다가 와이프가 건네준 올가미가 생각이 나서 올가미를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공주가 그랬대요. 독약을 쓰세요. 올가미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그녀가 독약을 또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함께 기뻐하고 그랬지만 기사는 되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다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도 또 칼을 가지고 가려는데 공주는 조심하라 그러면서 올가미도 갖고 가고 독약도 가져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기분은 좀 나빴지만 그냥 그거를 챙겼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그 다른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예전처럼 막 자신감이 솟고 되게 기뻤대요. 그래서 용을 죽이려고 칼을 빼려다가 망설이다가 칼을 쓸까 올가미를 쓸까 아니면 독약을 쓸까 막 이렇게 또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그 공주를 몰랐을 때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감이 막 넘치면서 올가미 뭐 독약이 뭐 다 던져버리고 칼을 썼대요. 그래서 그 용을 쓰러뜨리고는 너무 기뻐했고 그리고 그 기사는 다시는 공주에게로 돌아가지 않았고 새로운 마을에 정착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그 여자가 올감이나 독약 따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고선 되게 기뻐했다고 해요. 이래서 이제 이 비유를 존 그레이 박사가 예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누구나 빛나는 갑옷의 기사가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남자의 주된 욕구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비유이다. 물론 남자들도 때로는 보살핌과 도움을 고마워하지만 지나친 배려와 관심은 그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여자로부터 결국 등을 돌리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고 나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남자한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궁금해져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되게 말이 많은데 자기는 말이 없대요. 혹은 되게 잔소리가 많은데 자기는 잔소리가 많지 않대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문제는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왕이면 말을 줄이고 듣기만 해라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해요. 그게 제가 정말 뭐 입을 꼭 다물고 제가 소설에서도 썼었는데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세 마디만 해라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세 마디만 하라고 하는 얘기이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해하는 것보다 말수를 더 줄여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예시로 아주 극단적으로 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말이 많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한마디도 안 한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말을 줄여야 상대방이 들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남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혹은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내용보다 말수를 줄여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쓸데없는 조언을 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도 일단 말수를 줄이면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서야 저에 대해서 좀 알겠는 게 제가 어쨌든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통 여자들에 비하면 그거를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된 게 딸을 키우면서인데요. 뭔가 이렇게 내가 말을 적게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참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막 그런 거를 또 공부하려고 책도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한테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 남자도 그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수를 일단은 저는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여자가 말수를 줄이는 게 어쨌든 줄이는 게 저도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수를 줄이는 게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포인트라기보다는 남자가 여자가 자기한테 지나친 간섭이나 아니면 잔소리를 안 하게 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 예. 그거는 아마 많이 얘기를 하고 아마 많이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처음에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남자가 전혀 변하지 않는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를 만나고 나서 확 변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도 노력하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가 전제 조건인 것 같고요. 물론 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고 소수에 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의 깨달음이었고요. 그 대신 그 변화한다는 사람의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남자는 대부분 변하지 않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체격이 뚱뚱한 편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아, 저 사람은 살만 빼면 잘생겼을 거다. 그런 사람이 근데 한둘이 아니죠. 예. 살만 빼면 괜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살로 비유해서 그런데 살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 꼭 그 살을 못 빼더라고요. 예.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변화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또 그거를 여자한테 막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네가 좀 살 좀 빼게 해라.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 좀 더 살 찌워가지고요 사회 스모 선수 시키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농담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네 남편이 살만 빼면 좀 괜찮을 거에 대한 동의를 하나 전혀 우리 남편이 살 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시킨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나는 처음 만난 대로 그냥 평생 이 뚱뚱한 남편과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뚱뚱한 거로 인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은 아니고 하니까 애써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좀 내가 눈을 감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책에서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참 멋있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남자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자가 그를 변화시키려 할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집스럽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지만 곧 잊어버리고 예전의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스타일이다. 아마도 여자들이 이 두 번째 때문에 남자가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저항이든 소극적 저항이든 결국 저항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상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남자는 상대가 용인하지 않는 행동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만 되풀이한다. 그는 상대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까지 그 행동을 계속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면 변화시킨다, 저렇게 하면 변화시킨다, 그런 쪽으로만 일단은 남자를 변화시킨다는 전제 하에서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여자도 힘들어지고 남자도 싫어하고 이런 이제 결과가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 존 그레이 박사도 남자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그만두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책에는 참 멋있게 얘기해요. 남자에게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관계없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어떤 사람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그가 그 결점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명확히 보일 때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그의 성장을 돕는 최상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그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다. 자, 그래서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존 그레이 박사도 여자들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남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남자들에게 말수를 줄이는 거는 단순히 말만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남자를 돕고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존 그레이 박사는 논쟁을 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문제가 있는 남녀 사이에서는 꼭 그렇게 말해요. 충분한 대화를 해라. 혹은 너의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저는 남편하고 대화도 그다지 많이 안 하고 또 이렇게 말수를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는 대화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언젠가 저희 부부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를 작성을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둘이한테 똑같이 주어진 질문이었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을 보니까요. 대화로 푼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놀란 게 나는
늘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부부 대화의 패턴을 설명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니까요. 나한테는 그게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대화 같은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남편은 문제를 대화로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이 보는 인터뷰라서 이렇게 썼나?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는 그 대화의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이 부분을 읽어드리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고민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이럴 때 이렇게 대화를 하라는 부분을 좀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할까라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방송 말고 또 다음 방송 때 좀 얘기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화의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논쟁을 피하라는 걸 또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논쟁과 대화는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화를 한다 그러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의견 충돌이 없으면 그것이 대화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예, 대화라면 뭔가 의견 충돌이 있고 끝장을 보는 걸 대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남녀 차이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남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낀 게,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래요. 가장 좋은 대화는 하고 나서 별 기억이 안 남았던 대화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대화가 굉장히 쓸모없고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나중에 꼭 기억나야지만 그것이 좋은 대화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남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임팩트 강한 대화를 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까 어지간하지 않으면 대화는 그 자리에서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 대화 내용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잘 어우러지는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앉아서 대화할 때의 대화랑, 반대로 막 시장바닥 같은 데서는 대화랑 그 대화 내용이나 대화 분위기 자체가 참 다르거든요. 근데 시장바닥에 가서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화하듯이 대화하면 그것도 맞지 않고요. 아마 그것이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시장바닥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것도 논쟁거리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화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대화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분위기와 그 장소에서 잘 어우러져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대화가, 그리고 기억난다는 거는 물론 좋은 대화도 기억이 나지만 기분 나쁜 대화가 제일 많이 기억나거든요. 제가 나더러 살쪘다고 그랬어. 기분 나빠. 이런 것만 기억이 오래 남지, 오히려 너 참 예쁘다, 좋은 말 들었다, 이런 게 오래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재밌고 잊어버리는 대화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논쟁은 피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에 대한 예시로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느끼지만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자가 막 기분 나빠해서 남자가 사과를 한다는 거죠. 미안해. 그러면은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여자가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남자는 몰라서 혹시 내가 너 집에 늦게 데리러 간 거? 그러면은 아니? 또 그러면은 정말 보물찾기처럼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즘에 이거를 똑같이 느끼는 게, 딸을 키우면서 똑같이 느껴요. 모르겠어요. 뭐 저희 딸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니? 라고 하면은 아니래요. 또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니? 그럼 아니래요. 정말 나중에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내가 화가 나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아, 진짜 이게 여자 마음이구나.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기분 나쁜 게 날씨가 나빠서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맛없는 걸 먹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몸이 피곤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되게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이유 없는 짜증.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파도와 같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 여자와 남자의 논쟁을 패턴화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자가 X, Y, Z. 예. 제가 그냥 멋있게 뭐 X, Y, Z 막 이렇게 안 하고요. X, Y, Z로 할게요. 이 X, Y, Z란 거는 아무거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XYZ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XYZ에 대해서 자신의 언짢은 감정을 표현한다. 예. 나 기분 나빠. 혹은, 그런 거죠. 나 뭐, 이거 참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녀가 XYZ에 대해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예, 막 남자가 이제 뭐, 날씨가 그래서 뭐 그러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느낀 그녀는 기분이 더욱 언짢아진다. 바로 이거예요. 막 옆에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더 기분 나빠지잖아요. 이제는 XYZ보다도 그가 자기 기분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더 화가 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한테, 얘기를 잘 안 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씨 때문에 기분이 나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나를 잘 달래주지 않는 이 남자의 태도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녀가 자기 말에 수긍하지 않는다고 느낀 그는 기분이 상한다. 예, 남자는 이제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말에 수긍을 안 해주니까 기분이 상해요. 그는 자기 속을 뒤집어 놓은 그녀를 나무라고 화해하기에 앞서 그녀의 사과를 기대한다. 예, 남자가 이렇게 남자도 사과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녀는 사과를 하고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거나 또는 그녀도 더욱 기분이 나빠져 언쟁이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됐건 말의 시작이 뭐가 됐건 결국에는 논쟁이 된다. 이런 패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남자들이 좀처럼 사과를 잘 안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칼럼 중에 그런 걸 쓴 게 있어요. 사과하지 않는 남자와 헤어져라. 헤어지라고 했나? 맞아. 헤어져라고 했을 거예요. 저 워낙 헤어지라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들이 그렇게 사과를 잘 하지 않는데 나한테 사과를 잘 하는 사람이면 그 여자한테 충분한 애정이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시라서 저는 그래서 남자가 사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과하는 것보다 여자는 사과를 잘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그 여자들의 사과의 의미는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꼭 미안해서라기보다는 당신 기분이 그렇다니 마음이 쓰인다라는 뜻으로 사과를 잘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사과는 진짜 사과라기보다는 좀 기분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아예 사과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사과보다 남자의 사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그것이 상대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있느냐, 예, 이런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남편하고 XYZ 때문에 막 싸울 때가 있죠.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XYZ 때문에 싸웠는데 저는 이제 그 싸우면은 싸우면은 웬만하면은 입을 다물어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타입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너는 화가 나면 입을 다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노력하는 건데 실은 어쨌든 이제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사과를 잘 하죠. 예,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저번에는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제가 입을 다물어 버렸거든요. 근데 바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네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요. 물론 이제 진지하게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제 마음이 풀린 게 아니라,
그 말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나는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저 사람이 사과를 해버리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유, 내가 여자면서도 사과를 해도 이게 문제구나. 내가 화가 덜 풀렸는데 저 사람이 사과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 사과를 하면서 이유까지 너무 잘 말을 한 거예요. 아까 그거 네 생각이 맞았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정말 모범답안처럼 사과를 하니까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도 부족해야지 거기다 또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진짜 이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순전히 내 반응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분 때문에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저 사람의 사과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논쟁은 이왕이면 피하는 게 좋다고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저는 여자가 침묵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이제 저는 웬만하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와 남자의 차이, 그리고 공감과 배려, 뭐 이런, 어, 그런 거를 봤을 때요.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내가 여자고 그동안 겪어온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어쨌든 말수를 줄이는 게 남자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로 도움이 된다. 예, 그러니까 여자가 말수를 줄이는 게 뭐 남자를 꼬시기 위한 전략 뭐 이런 걸 떠나서 남자가 느끼기에 간섭으로도 느끼지 않고 또 잔소리로 느끼지 않고 그리고 또 논쟁으로도 가지 않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 5번째 방송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6번째 방송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예, 5번째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